옛날 옛적 경상남도 김해 주변에는 산과 들이 널리 펼쳐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름답고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현재의 대성암 지역이었다. 이곳에는 한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성암 할매가 불리던 신비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전설은 김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녀에 대한 경외와 감사를 느끼곤 한다. 대성암 할매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다고 한다.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본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할매는 산신으로서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켜보고 때로는 직접 도와주곤 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자연의 일부와도 같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산의 기운을 느끼곤 했다. 특히 그녀는 마을의 아이들과 약자들을 보살폈다. 여름날 작물이 메마르거나 겨울날 추위로 인해 마을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어김없이 할매가 나섰다. 그녀는 항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사람들이 그녀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내지 못하던 해법들로 상황을 풀어갔다. 어느 해, 그 해 여름에 전례 없는 가뭄이 찾아왔다. 계곡마저 물이 마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었고 마을의 농사꾼들은 모두 걱정에 휩싸였다. 그렇지 않아도 척박한 땅에서 근근히 생활해오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가뭄을 버틸 수 없었다. 이때 마을의 한 어른은 대성암 할매를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할매에게 도움을 청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른이 대성암에 도착했을 때 할매는 이미 그가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있었다. 할매는 그를 반갑게 맞아준 후 마을의 상황을 듣고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잠시 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제공한 비방으로 당장 기우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할매의 지도에 따라 기우제를 지내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비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감돌던 장마 구름이 산 너머로부터 다가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라 마치 대자연의 축복처럼 마을의 모든 작물이 깨어날 정도로 풍성한 비였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할매의 영혼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그토록 심각한 가뭄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대성암 할매는 언제부턴가 모습을 감췄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김해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있으며 그녀를 기리는 작은 모습의 대성암 절도 이 할매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해 사람들은 여전히 현명하고 인자한 대성암 할매의 존재를 믿으며 그녀가 종종 마을을 돌아보고 있다는 믿음 아래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광양에는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에는 또한 수많은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설적인 이야기는 바로 검은 용의 수호자였습니다. 아득한 옛날 광양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검은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은 형형색색의 비늘을 가진 거대한 존재였으며 매년 봄이 오면 광양강을 따라 넓게 펼쳐진 들판에 내려와 주민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부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멀리서 온 나쁜 기운을 가진 정체불명의 도깨비 떼가 광양을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바닥에 물을 오염시키고 숲을 태우고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광양 사람들은 용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검은 용의 신단을 찾아가 제사를 올렸고 마을의 젊은 청년들을 모아 그 용과 대화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용을 만나본 적 없는 젊은 농부 영식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강가에 올라앉아 용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물결이 요동치더니 검은 용이 웅장한 자태로 강 위에 나타났습니다. 영식은 잠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용에게 마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를 가르며 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너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깨비들과 대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영식은 용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마을 사람들과 용은 함께 힘을 합쳐 도깨비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길고 강력한 꼬리로 물을 치며 도깨비의 악한 기운을 흩어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용의 힘을 빌려 촛불을 밝혀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도깨비를 쫓아내기 위해 강력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도깨비들은 항복하고는 먼 곳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광양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검은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매년 봄이면 광양에서는 검은 용에게 풍요와 평화의 감사 인사를 드리는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검은 용의 수호 아래 광양의 주민들은 강인한 믿음과 신념으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오늘날까지 광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수호하는 여신 해수기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고흥 사람들은 이 전설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으며 그 이야기는 매년 마을 축제에서 극적으로 재현되곤 했습니다. 해수기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빛 물결처럼 빛났고 눈은 깊고 푸른 바다를 닮았다고 합니다. 해수기는 바다의 생명체들을 돌보며 그들의 안전과 번영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보응의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수기의 존재를 생각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보응의 바다에는 예고 없이 큰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집으로 숨어들었고 어부들은 배를 잃어 수백 년간 갈고 닦아온 그들의 생업이 위기에 처했음을 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줄기 희망을 찾아 그들이 수호신 해수기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밤 마을의 장로는 바닷가로 나가 해수기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래된 의식을 통해 해수기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바다에 작별 인사를 하며 소중한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의 평생 동반자인 낚시 도구였는데 그것이 끝없이 깊은 바다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폭풍은 사라져 있었고 바다는 거짓말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보응 사람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항구에는 어젯밤 폭풍으로 없어진 모든 배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부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그 배들은 손상된 곳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을 해수기의 도움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해수기가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그 결과 그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여겼습니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감사의 제의를 올렸고 그 순간 그들은 해수기 환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바다 저 멀리에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후로도 해수기는 고흥 마을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주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바다 축제에서는 해수기를 기리는 행사가 빠지지 않았고 그날은 고흥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수기가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녀의 눈길이 바다를 따라 언제나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고흥이 풍부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바다 사랑과 그들 상호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름다운 산과 청정한 계곡으로 둘러싸인 평창의 작은 마을은 독특한 민속, 신앙과 전설로 가득했다. 그중 하나는 바람의 정령과 관련된 이야기로 많은 세대를 통해 전해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을 그저 자연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힘을 지닌 정령의 흔적으로 여겼다.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바람이 말해 오면 항상 감사히 인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바람의 정령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특히 봄과 가을 강한 바람이 불면 그것은 정령이 마을을 방문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라고 여겼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에서 바람의 정령은 보기 드문 위기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돕곤 했다고 한다. 어느 해 벼 수확이 끝날 무렵 갑작스러운 폭풍이 마을에 닥쳤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나무가 심하게 흔들릴 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가장 용감한 청년 중 하나인 강산이 나섰다. 강산은 마을을 지키고자 폭풍의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 강산이 도착한 곳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서 여태껏 본 적 없는 환상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거대한 날개와 산들바람 같은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정령이 그곳에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강산을 기다려온 듯 보였다. 정령은 강산에게 다가와 마을의 안전은 오직 그들의 믿음과 용기에 달려있음을 이루며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부적을 건넸다. 강산은 부적을 받은 뒤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정령과의 만남과 부적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부적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바람의 정령에 대한 감사의식을 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에 정령에게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다. 이 행사는 사람들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바람의 정령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중요한 행사가 되었다. 바람의 정령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평창의 독특한 민속신앙으로 남아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귀중한 교훈과 힘을 전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의정부 지역에는 매우 강력한 미신과 전설이 내려오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이야기는 바로 황금닭의 전설이었습니다. 이 전설은 강력한 황금닭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로 마을 사람들은 이 닭을 황금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황금닭 전설의 시작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정부는 농경사회였고 농업이 생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여름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고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장로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날을 고민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한 청년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 속에서 그는 커다란 황금빛 닭이 마을의 들판 위를 날아다니며 날개짓을 할 때마다 땅에서 싹이 돋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난 후 청년은 꿈을 기억하며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로들은 이것이 신의 계시라 믿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 다음 날 일을 시작합니다. 청년이 봄들판으로 향한 그들은 저녁 햇빛이 강렬히 비추는 가운데 어디선 가생경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닭의 울음이었고 그곳에는 황금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닭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닭을 신비롭고 신성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것을 황금닭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비가 오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다시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날에 황금닭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어 풍요로움을 감사하며 조그마한 사당을 짓고 매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 전설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의정부의 대표적인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금닭이 아직도 그곳에 수호자로서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으며 마을 곳곳에는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론 마을 축제에서 황금닭의 등장과 관련된 연극을 하기도 하며 아이들에게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황금닭의 신앙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날씨와 농업이라는 중요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전설적 존재로 의정부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 안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의 결속을 다지고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